계기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. 예, 그 설립 계기는 이제 작년 3월달에 결성됐습니다. 예, 클럽이 3월달에 결성됐는데 기존에 원래 이제 로타리 클럽이라고 하면은 대개는 사회 CEO들 또 사회적 명망가들이 가입하는 그런 클럽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역발상을 하면은 젊은 인재들을 직접 양성을 해서 사회로 배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 로타리 클럽이 하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국제 로타리 클럽 3650 지구에서 충무 로타리 클럽을 새로 결성하게 됐습니다. 그럼 그 기부 문화에 대해서 네.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회장님의 좀 개인 생각은 좀 말씀해 주시죠. 그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활 속에서 어떤 작은 봉사활동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꼭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가치관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주변에서 뭐 작은 봉사활동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저희 로타리 클럽은 그러한 그 생활 속에서의 그 봉사활동을 클럽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간다는 것.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도 기부 또는 봉사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. 예, 평범하게 살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된 지는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. 어떻게 입문하시게 된 거예요? 정치도 제가 처음에 그 친박연대에서 활동할 때 사람들이 묻기를 뭐 친박연대에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, 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친박연대에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정말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어느 날 불쑥 친박연대 당사를 찾아가서 예, 바로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친박연대로 서울 중구 지역에서 출마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친박연대에서 서울시당 부위원장, 뭐 대외협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다가 지금 현재는 친박계 정당인 미래연합에서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좀 그게 너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며칠 뒤면은 5.16 50주년입니다. 근데 저는 이 5.16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. 바로 근대화와 현대화 과정을 5.16을 통해서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. 그리고 절대적 빈곤에서 한국 사회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점은 분명히 그 박정희 정권 시절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반면에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세대에 이루지 못한 그 사회복지의 꿈,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 정치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의 꿈이 실현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아주 굉장히 이로운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.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정치 철학은 아버지의 정치 철학이고 또 그 딸의 정치 철학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죠. 예. 중산층이 몰락했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도 실패하고 질적 성장도 실패했다.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나 질적 성장 어느 것도 하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고요.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적인 규제 같은 것을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각종 규제 같은 것을 풀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와 같은 행동을 보장을 해주되
대신에 어떤 조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세금을 꾸준히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금이 누락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. 이래 가지고서는 공평한 조세를 확립할 수가 없고, 그래서 그 이 세제 문제에 있어서 공평하게 세금을 걷는 이런 시스템이 확립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바로 이제 어려운 그 서민들을 위한 그 지원 활동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명박 정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.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. MB 정권에 있어서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그 친박이라고 하는 그 같은 당내의 그 정치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때 포용하고 함께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했었더라면은 지금과 같이 한나라당이 위기를 맞고 또 당이 분열되는 이런 모습은 애초부터 없지 않았을까. 그리고 그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었겠는가. 그런 점이 아쉽고,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문제지만은 국민들과의 그 소통 부족, 그리고 어떤 그 일방적인 그 국정 운영,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 지적됐던 문제인데, 이러한 그 문제점을 아직까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기대했던 것만큼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지가 않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산층까지도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, 한마디로 지금 한나라당은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. 법 전공하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.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제도가 이제 사실상 실패했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게 바로 지금 로스쿨 체제의 어떤 문제점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소송법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검사로 임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,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커다란 어떤 정책적인 실수 같습니다. 그런 점도 있고, 로스쿨 체제의 어떤 장점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의료 분야라든지 또 뭐 건축 분야라든지 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법학과에서는 좀 소홀히 했었던 그런 분야들인데, 로스쿨에서는 이런 분야에 관한 그 전문 법조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그 사법시험을 통해서 확보할 수 없었던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연구원들을, 국가가 고급 연구원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그 사람들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,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연구라고 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,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만큼 고급 인력들을 외국에 많이 뺏기게 되고, 또 연구를 기피하고 그냥 직장이나 회사 같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나라에도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제 국가가 그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서 좀 제가 볼 때는 그 대학 그 연구원들한테 지원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업 계획이나 그런 네. 게 좀 있는 것 같은데. 예,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로타리 클럽의 회장직은 6월 만료가 됩니다. 만료가 되고,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친박계 정당인 미래연합 대변인도 조만간에 이제 제가 그만둘 생각이거든요. 1년 넘게 했습니다. 한 1년 2개월 정도 그 중앙당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이제 그만두고,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학술 활동에 좀 전념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사회 활동,
특히 이제 그 사단법인 그 한국위기관리연구소라고 있거든요. 예, 그 클럽에서 지금 수석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뭐 그러한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좀 폭넓은 그 사회 활동을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도 고맙습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